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오광식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아시아 리그는 없었지만 네, 또 유로 맞아요. 챌린지 저희 국가대표팀이 또 원정을 가서 시합 뛰는 것도 있었고 또 동계체전이 네, 또 지금 맞아요. 한창이기 체전이 때문에 또 아직 안 끝난 부도 있고 네. 또 이미 끝나가지고 이미 상황이 결과가 다 나온 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아이스하키의 또 국내 리그 또 국가대표 소식을 또 보면서 한 주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탈리아에서 유로 챌린지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가 참가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1차전은 헝가리와의 대결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 파워플레이 골을 포함해 2골을 실점한 대한민국은 2피리어드 이윤석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합니다. 하지만 3피리어드 다시 파워플레이 골을 포함해 연속 실점을 했고 1대4로 패하게 됩니다. 2차전은 슬로베니아와 만났는데요. 1피리어드 5실점을 시작으로 무려 10골을 실점하면서 0대10 완봉패를 당합니다. 슈팅수 14대 31로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개최국인 이탈리아였는데요. 1피리어드 중반 먼저 실점을 하게 됐고 2피리어드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이총민이 동점을 만듭니다. 곧바로 다시 이탈리아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실점한 대한민국은 다시 얻은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이종민이 또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3피리어드에서는 초반 다시 리드를 내줬고 피리어드 중반에 연속 실점을 하면서 2대5 패배를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3차전을 치르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 경기가 사실 쉬운 팀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 그렇죠. 조금 배우고 온 좀 그런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결과만 보고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아쉬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그런 그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베테랑 선수들보다는 좀 어린 선수들 위주의 엔트리가 짜여져 있었고 네. 또 그 어린 선수들의 어떤 패기라든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경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골키퍼도 한 번씩 다 바꿔가면서 선발로 경기했고. 뛰었었고 오랜만에 또 이현승 선수의 네.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또 반가웠던 맞아요. 것 같고 또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가람 선수라든가 하정호 선수가 또 이렇게 한 경기씩 뛰면서 네. 또 세계 대회의 경험을 쌓는 그런 경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점수차도 많이 크게 나기도 했었고 네. 또 어떤 다른 나라 팀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겠지만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유로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대표팀 명단보다는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쵸. 경기로 좀 여러 선수들을 뽑아서 가는 경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점수차가 많이 났나 싶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한번 겪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또 이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대표팀 뽑히고 할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베테랑 선수인 뭐 전정우 선수라든가 네. 또 세계 대회를 그래도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뭐 송영철 선수, 뭐 이종민 선수, 남희두 네. 선수 그리고 뭐 이총민 선수까지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린 선수들이 이 선배 선수들한테로부터 받는 피드백이나 이런 걸로 아마 많은 피드백을 받았을 거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이 나라와 이번엔 스코어 차이가 이렇게 났지만 뭐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경험을 하면서 이게 부수지 못하는 그런 팀은 아니겠다. 네. 넘지 못할 팀은 아니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좀 아쉬움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이현승 선수도 너무 반가웠고 또 이총민 선수 플레이도 오랜만에 봐서 네, 맞아요. 반가웠고. 이총민 선수도 지금 유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뛰다 보니까 또 다른 경험이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뛰는 선수들에 그쵸. 비해서. 또 그래서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또 경기가 아니었나. 또 우리나라 태극기 달고 또 뛰는 그쵸. 경기 오랜만이니까 또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엔트리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 USHL에서 뛰는 04년생 제일 네. 막내 홍정욱 선수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전 조금 이름이 생소해서 네. 그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좀 그 앞으로 좀 두고 볼 만한 유망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한때 그 가르쳤었던 네. 예, 지금 연세대학교 디펜스인 이승재 선수도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네. 이 친구 정말 잘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를 이끌어갈 만한 좋은 디펜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되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이승재 예.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대표팀에서도 엄청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상비군으로 계속 소속돼서 훈련도 네. 같이 하고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이제 경기도 풀어줄 만큼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동계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는 다음 주까지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실업부와 대학부는 각각 2팀씩만 또 참여를 한 상태에서 지난 화요일에 결승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경기 중에 일반부 결승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하이원 소식이 있고 나서 네. 이제 마지막 시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부상에서 복귀한 황현호 선수가 또 선발 골리로 나왔고 저 하이원은 또 마찬가지로 늘 나왔듯이 박계웅 골리가 네. 선발로 나왔죠. 초반 1피리어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하이원이 굉장히 피지컬하게 에너지 있게 잘 움직여줘서 맞아요. 경기 초반에는 거의 뭐 공격 계속 나오는 모습이랑 네. 또 HL 한양이 공격이 나오기 어렵게 맞아요. 계속 책 붙어주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HL 안양이랑 하이원 시합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이원의 수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 초반부터 수비를 많이 보완을 했었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이 첫 번째 신상현 선수 득점 같은 경우에도 포책으로 인한 상대 실수 유발하고 그리고 그 턴오버 가지고 만들어낸 네, 플레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뭐 패스도 감각적으로 네, 잘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접을지 몰랐어요. 바로 슛이 나갈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접어서. 황현호 골리도 찬스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이게 거의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골을 먹고 골을 넣고 시작을 해서 네. 좀 HL 한양 같은 경우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한동안 이어가다가 그렇죠. 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페널티였어요. 역시나 하이원 선수들이 페널티를 함으로써 또 파워플레이나 PK 그런 기회를 HL 안양한테 좀 오히려 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그 파워플레이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게 돼서 되게 어려운 상황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반면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 찬스를 얻었을 때는 또 그 탄탄한 수비를 뚫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5대5 상황 때보다 그때 더 조금 힘든 경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기훈 선수가 정말 그 실점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 그리고 이 피리어드까지의 모습은 정말 엄청나게 선방을 많이 네.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현승 선수가 지금 득점이 나왔는데 나성국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이 됐기 때문에 박기훈 선수가 그걸 반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턴오버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HL 한양의 파워플레이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결국에는 이 페널티 때문에 좀 네.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 피지컬적으로 하고 스피드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이 피리어드까지 계속 그런 좋은 흐름에서 페널티하고 이런 양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번 네, 선수권 대회? 네, 선수권 대회에서도 조금 비슷한 맞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페널티가 자꾸 나오고 네. 초반에 강하게 피지컬하게 하다가 막판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
여기 제가 잠깐 영상을 멈췄던 이유가 저희 존 엔트리 이야기할 때 네. 미들 드라이브 이야기했잖아요. 전정원 선수의 득점이 딱 그 미들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네. 득점이었거든요. 이런 그림도 굉장히 그 어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 되게 네. 도움이 될 만한 장면이고 또 박기훈 선수가 이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파이볼로 네. 봤거든요. 백핸드 슛이 또 기가 막히긴 했지만 그 스틱 사이로 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게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종민 선수가 왼쪽에서 그 파워플레이에서 저 위치를 플랭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 플랭크 위치에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 이날따라 슈팅을 아끼지 않고 쏘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가지고 아 뭔가 국내 팀이랑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민 선수 저렇게 스피드 내고 하는 걸 아시아 리그에서는 네. 좀 제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아시아 리그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그쵸. 있었으면 좋겠네요. 흐름이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네. 지금 이런 역습 기회 같은 게 은근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이원에서도. 그래서 역습 기회를 또 뭐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예.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이 피리어드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 오인수 선수의 지금 5홀 골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경북고등학교 코치할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오인수 선수의 그 특기가 상대 골리의 브로커 그러니까 손 움직임까지 보고 쏜대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는 순간 스틱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5홀이 그만큼 좀 열리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5홀을 제일 잘 넣는 선수 중 한 명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쓴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뭔가 이런 단독 찬스가 났을 땐 좀 본인이 자신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아주 잘 살린 것 같네요. 네. 저런 골대 앞에 플레이라든가 굴절 플레이 같은 것도 티빈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네. 이 피리어드 때까지는 참 그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다 네. 싶었거든요. 이런 되게 위험한 찬스도 HL 안양은 그 실수에서 많이 이어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종민 선수가 이날 슈팅을 많이 아끼지 않고 쐈다고 했는데 페이스오프에 이은 이 슈팅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역시나 전정원 선수의 페이스오프 능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종민 선수가 계속 저걸 시도하다가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사실 계속 시도를 해야지 또 이게 골이 터지기 마련인데 맞아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두드렸을 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페이스오프 시도는 슈팅이 좋은 선수 아니고서는 조금 득점으로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네. 이종민 선수 슈팅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3피리어드 가서 그 이종민 선수 득점 이후에는 확실히 HL 안양 선수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플레이도 많이 했었고 네. 또 그 아까 얘기하셨지만 하이원이 파워플레이 때 HL 안양의 그 PK 수비에서 네.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맞아요. 참 뭐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2대0 찬스 같은 걸 준 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히려 5대5 때보다 이제 5대4로 플레이할 때 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전 그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이재희 선수 오랜만에 그 시합 뛰면서 또 득점까지 만들어내서 사실 저는 이주영 선수가 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박기훈 선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주영이면 쏘겠다 싶은 생각에 많이 따라왔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찰나의 순간에 줘서 네. 막기가 쉽지 않았던. 요즘 아시아 리그에서는 계속 슛을 쏘는 모습을 봤는데. 그쵸. 네. 이제 본인이 패스를 해야지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아, 이날 정말 그 황두현 선수 포함해가지고 하이원 선수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맞아요. 지금 이 장면도 페이스오프에 이은 이종민 선수의 슈팅 그리고 그걸 다시 올려서 다시 한 번의 슈팅. 네. 똑같은 페이스오프에 이은 그 득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사실 하이원 입장에서는 같은 걸 반복하니까 막기가 조금 더 쉬웠을지 몰라도 이렇게 또 슈팅에 이은 두 번째 슈팅을 막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이잖아요. 정해진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지면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들어가면서 상대팀의 페이스오프 옵션이라던가 이런 걸 알고 들어가면서도 네.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이렇게 먹게 되고 하는 경우죠. 이런 게 다 연습이 잘 돼 있고 그렇죠.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전정호 선수 패스는 정말 눈이 옆 통수에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저렇게 바꿀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스틱 이렇게 살짝 대서 방향 그러니까요. 틀어서 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약간 마법사 느낌이에요. 참 저런 것도 보면은 그죠? 어려울 수도 있는 패스였는데 연결시키는 것도 참 대단하고. 또 반대 보고 주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도 대단하고. 네. 지금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들 드라이브 해줬고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이 슈팅하고 골대 앞 혼전을 만들어내가지고 사실 이게 거의 버저비터처럼 보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득점이 된 것 같이 보였고 네. 마침 주심의 손이 앞으로 뻗어지면서 득점으로 결정이 되면서 황두현 선수의 마지막 득점 네. 59분 59초. 네, 득점 만들어냈고 황두현 선수가 정말 고군분투하듯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역시 반한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몸 네, 날리면서 맞아요. 수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패스까지 연결해주고 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합에서 또 황두현 선수가 저희 또 주간 리뷰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각오가 남달랐을 텐데 그래도 조금 마지막 골에 성공하면서 뭔가 매듭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제 하이원 해체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온더스포츠 채널과 SNS를 통해서도 국민청원 링크 또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 달 만에 5만 명의 네. 또 청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계신 모든 그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가족분들까지 좀 총동원해서 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의 이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 울림 같은 게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꿈을 아이스하키 선수라는 꿈을 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그렇죠. 위해서라도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조금씩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나마 우리 하키 팬분들이 또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뭐 격려 인사를 했을지 뭐 고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네, 팬분들도 많이 와서 응원해 네. 주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거나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이렇게 팀이 또 그냥 일반 팀들도 아니고 프로팀이 이렇게 2번이나 없어진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속상한 일인 것 같고 네. 또 대명 때도 되게 갑작스러워서 좀 놀라웠는데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또 좋겠네요. 이번 주말 안양에서는 다시 아시아리그가 재개되겠는데요. 그 밖에 다른 경기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는 18일, 19일에는 안양에서 HL 안양 홈 시리즈가 있습니다. 상대는 리그 3위의 니꼬 아이스박스입니다. 일본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레드이글스가 다시 맞붙습니다. 그리고 신요코하마에서는 요코하마 그리츠와 프리블레이즈가 또다시 5, 6위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이번 시리즈들은 다 지난 시리즈랑 이어서 이제 그쵸. 같은 상대들이랑 또 붙게 되는데요. 경기장만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HL 안양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니꼬 아이스박스가 지난 시리즈와 같은 흐름이라면은 그런 경기력이라면은 HL 안양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네. 한 단계가 그냥 되지 않을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이번이 홈 경기인 게 또
좀 큰 게 아닐까. 그쵸. 네, 아무래도 홈에서는 좀 더 큰 힘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또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아이스박스의 역습은 조심해야 그쵸.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타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또 끊어주거나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이 탄탄하게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아시아리그에서는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또 체전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있잖아요. 또 어린 선수들 중에서 골맛도 보고 또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그 선수들이 그 흐름을 이어서 또 이렇게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항상 얘기했었지만 순위 경쟁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 꼴찌 경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제 프리블레이즈와 그리츠. 요코하마 그리츠 두 팀의 시합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츠가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계속 맞아요.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프리블레이즈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츠한테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일부러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네.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와 크레인스는 정말 이번 시리즈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어떤 팀이 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우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